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 쪼개기를 통해 산림조합원을 유치했다는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런 방법이 조합장 선거에 악용된 건 10년이 넘었지만 2년 전 만든 법에는 임야 300제곱미터 이상 소유라는 최소 조건만 들어 있습니다. 임업 종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한 야산에 있는 4,800여 제곱미터 규모 임야입니다. 땅 주인을 확인해봤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무려 900여 명입니다. 2010년부터 이른바 산쪼개기가 시작돼 임야 단 5제곱미터씩 두 평 규모도 되지 않게 나눠 가진 지분 소유자만 830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산림조합에 가입해 조합장 선거 투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3년 전 한 조사에서는 전국 50여 곳 6,300여 명이 허수 조합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산지를 302명에게 쪼개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려. 예. 이 정려는 매표입니다. 매표 행위.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야 3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산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늬만 산주인인 이른바 허수조합원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조합장 선거철이 되면 최소 기준 면적만 충족하는 조합원 가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못하게끔 이제 하는데 딱히 이 부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전문가들은 산림조합의 가입 기준이 농협 등 다른 조합에 비해 문턱이 낮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임업인은 3헥타르 이상 산림에서 임업 경영을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농업인도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 가축을 길러야 농협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주인은 일정 면적 임야만 가지고 있으면 임업 종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산림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혜택을 받다 보니까 실제 산림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은 실제 임업이나 산림 경영에 종사하는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꼼꼼히 검증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찰이 내근직 2,900여 명을 치안 현장에 투입하기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경남경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만들어 치안 역량을 높인다는 건데 일선 경찰서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경찰청장 직속 111 치안종합 상황실입니다. 조직 개편안에 따라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편입됩니다. 범죄 예방과 112 대응을 한 부서에서 통합 운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형사기동대가 신설돼 유흥업소 등 우범 지역에 투입되고 기동순찰대를 공원과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배치해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합니다. 반면 정보와 외사 업무는 축소됩니다. 창원 중부와 양산, 진주를 제외한 경남경찰서 20곳의 정보과가 폐지되고 4개 권역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경남경찰청 외사과와 23개 경찰서 외사계도 폐지됩니다. 하부 경찰서 단위의 구체적인 조직 재편과 정원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청에서 하달되는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형사기동대 신설을 위해 일선서 강력팀 인원 18%를 감축해야 해 내부 인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사 또는 수사 지원 부서의 업무량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수사 형사 부서가 기피 부서가 되고 있는데 또 인원을 빼가고 이러면은 지구대 파출소 인력 충원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근무하신 분들의 가장 큰 얘기가 기동대를 좀 해체해가지고 좀 정원을 늘려달라 인원을. 그런데 지금 오히려 또 기동대 만든다고 하니까.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초 인사를 통해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과 사천우주항공청의 역할 분담, 그리고 경쟁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큰 문제 제기는 없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사를 이어간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경우로 논의를 압축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직원들이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사천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전의 연구, 고흥의 발사체, 사천의 위성이라는 삼각체제 구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대전과 사천이 연구개발, R&D에서 경쟁하는 것은 아닌지도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개발 기능이 위축되는 법안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R&D와 관련된 조직을 하나 만들고 또 기존에 있던 천문연과 항우연과 이렇게 경쟁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산하에 전문 연구기관이 들어올 뿐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연구기관을 두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청 안에서 개념 설계, 나사처럼 개념 설계나 이런 연구 기능을 갖는 것이지. 앞서 진행된 민간 전문가와 업계 공청회에서는 사천우주항공청이 차관급 위상이라는 점에 우려가 있었으나 설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어 특별법 통과에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는 2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종합심사하기로 해 추석 전 의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가족과 단절된 무연고 사망자가 경남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거나 빈소를 찾아올 사람도 없어 자치단체가 대신 공공장례 지원 조례를 토대로 빈소를 마련하는 등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밀양시의 한 추모공원. 가장 높은 곳 구석진 자리에는 살아간 시간도 사진도 한 장 없이 하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세상을 떠난 80대 조모 씨의 유골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조 씨는 직계 가족이 없는 데다 형제마저 시신 인수를 거절하면서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됐습니다. 현재 이곳에 안치된 무연고 사망자는 16명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죠. 없고 저희들이 한 번씩 달아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등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더라도 인수를 거절할 때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됩니다. 경남의 무연고 사망은 2019년 150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280여 명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40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장례 절차입니다. 2019년 밀양과 김해, 양산이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만들기 시작해 경남 8개 시군에서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장례비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화장 절차를 진행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장례 지원 조례로 장례비를 16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영정사진을 만들고 빈소를 마련해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소외된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이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무연고 사망이 늘 것으로 보고 있고 경상남도도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31일 가덕도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또 가덕도 신공항터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나팔고등과 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검붉은 수지 맨드라미와 구렁이 등이 서식하는 점을 생각해 동식물 모니터링 등 보전 대책을 세우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동국가 오만이 수소산업 교류를 위해 창원시를 찾았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오만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인사가 창원 수소버스 충전소와 관계 기업을 방문하고
수소산업 활성화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수소 분야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에너지 부국인 오만과도 수소산업 교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